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카카오 택시 이야기도 합니다. 되도록 긴 영상은 자제하려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이전 영상으로 카카오 택시의 잘못된 점 관련하여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물론 저는 예상을 조금 했었지요. 추석 연휴에 영상을 올리면서 망설였습니다. 뜨거운 반응 그리고 수많은 댓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서 댓글은 거의 다 썼습니다. 자칫 명절 연휴를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작 간 김에 영상을 올린 것이죠. 역시나 악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 편히 술을 한 잔 못 마시겠더라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인데 말이죠. 하지만 어차피 시기로 한 연휴를 망치는 게 낫지 일을 할 때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요. 유튜브 활동이 참 힘듭니다. 저는 사실 수익도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서 나름 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올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일상 속에서 택시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서 다 같이 얘기 좀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건전한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헐뜯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던 조금 하던 돈을 많이 벌던 조금 벌던 같은 일을 하는 우리는 동료입니다. 그러니 동료의 아픔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괴롭고 힘든 사람을 질책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고 큰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죠. 제발 부탁드리건대 생각 없는 댓글, 동료들 가슴에 못 박는 댓글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택시 종사자가 아닌 제3자분들도 쓸데없는 댓글은 쓰지 마세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 거지 동냥은 못해줘도 쪽박은 깨지 마세요. 저는 인기를 얻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별 없이 당당히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모든 일을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나 대신 해주니까 내가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을 내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투명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택시도 기본을 지키고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기본입니다.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택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 일본 택시 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비싸다는 거요. 지난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 택시 요금 엄청 비쌉니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도 없고요. 친절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기본입니다. 제가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승객 탑승 시 인사 잘하고 원하는 경로 확인하고 차량 깨끗하고 뭐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그 차량이 더 고급입니다. 일본 택시는 오히려 구닥다리 올드카가 많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 그리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각각 비교를 해볼게요. 도쿄의 면적은 2193.96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1400만 명,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6444명, 서울은 면적이 605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935만 명,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5,506명. 일본의 도쿄가 서울보다 면적은 3.6배 더 넓고 인구 밀도는 한국의 서울이 2.4배가 더 많다. 결국에 한국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택시 대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도쿄의 택시 대수는 약 4만 1천여 대, 서울은 약 7만 1천여 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도쿄는 택시 한 대당 345명, 서울은 택시 한 대당 131명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도쿄보다 택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전부 다 택시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산술적인 계산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울이 택시가 2.66배 인구 대비해도 택시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2021년 기준 도쿄의 가구당 자가용 등록 대수는 어떨까요? 도쿄는 0.444대, 서울은 0.642대. 서울이 대수가 많죠. 그리고 여러모로 서울이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대중교통 요금은 어떤가요?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일본의 지하철은 거의 다 민영화고 요금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1,200원인가 하다가 얼마 전에 몇백 원 올랐죠. 그런데 사람들 요금 올린다고 난리들을 쳤죠.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교통요금은 복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음주문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와 불경기가 가속화, 급변화시켰다고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 12시까지 그 무렵에 택시 승객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연말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사람들이 좀비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연말 같은 경우는 택시 영업하면서 정말 오늘도 무사히 이거를 가슴속으로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승객들 많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문화도 아주 많이 바뀌었고 건전하게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환영합니다. 우리 택시도 많이 바뀌었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얘기를 돌려서 플랫폼 기업 대표적으로 카카오 택시 참 좋죠. 좋은데 이제 기사들 좀 챙기란 말입니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승차 문화를 완전 버려놓고 있습니다. 승객들 기본을 지키도록 캠페인을 한다든지 공지를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택시 운송약관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시고 택시 탑승 문화와 에티켓 좀 바로 잡으란 말입니다. 저의 이전 영상에 수많은 댓글들을 보세요. 이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수수료 얘기인데요. 제가 가맹분들 대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도 택시업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맹분들 카카오 부르죠. 배외영업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길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택시하는 분들 말고 일반인 분들도 납득을 못 하더군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인터뷰하기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길빵에 대한 수수료도 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자사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가맹들조차도 승객이 깜빡 잊고 택시에다가 물건을 놔두고 내렸을 때 연락 좀 해달라고 카카오에다가 전화를 하면 연결이나 연락을 안 해줬습니다. 심지어 하는 말이 길에서 탑승한 승객과 똑같이 해결하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불과 얼마 전에야 승객과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승객과 문제나 마찰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관리를 말하는 건가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사들이 고통받는 걸 알면서 손잡고 한통속이 되어버린 택시단체 그리고 방관하는 택시 관련된 그 정부 기관과 지자체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분석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했고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